지금까지 이런 여황제는 없었다. 웹툰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일부. 네이버 수요 인기 웹툰 하렘의 남자들. 웹소설과 함께 웹툰으로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작품이죠. 날 때부터 패왕의 제목이었던 황녀 라트라실. 황태녀의 자리를 거쳐 치열한 황위 다툼 끝에 결국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당찬 여황제와 치명적인 매력의 5 후궁들의 이야기. 꿀팁으로 완전 무장, 오직 꿀꿀툰에서만 볼 수 있는 완전 꿀잼 영상.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화유력 511년 카리센 제국에서 유학 온 하이신스가 타리움 제국 황실로 인사를 온 날, 라틸은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서글서글한 미청년이 자신을 향해 미소를 보이자 그녀의 얼굴이 자신도 모르게 빨개졌다는 것을. 서로는 운명처럼 이끌렸고 하이신스는 라틸에게 평생을 약속했죠. 라틸 또한 하이신스가 그녀의 영혼의 반쪽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던 그때 카리센 제국에서는 하이신스의 이복 동생인 해움이 반란을 일으키고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잠시간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해 라틸,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이신스는 라틸을 위해 황위에 오를 것이며 라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가장 화려한 사신단을 보낼 것을 약속합니다. 라틸은 그날 이후 매일 신전으로 가서 하이신스가 무사하기를 기도하죠. 그렇게 지나간 2년의 시간, 라틸의 간절한 기도가 통해서였을까요? 하이신스는 카리센의 새로운 황제가 됩니다.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하이신스. 새 황제가 되었으니 전국을 안정시키느라 바쁘겠지. 라틸은 하이신스가 너무나 보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와 어울리는 황후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카리센에서 사절단이 왔다는 소식에 라틸은 무척 기뻐하며 한달음에 달려가는데요. 당연히 청혼 사절단이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기대와는 다르게 카리센 제국 황제의 결혼 축하 사절단을 보내시어 새로운 황제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이신스의 아내, 카리센 제국의 황후가 될 사람은 라틸이 아닌 다가 공작의 영예인 아인이였습니다. 충격과 상심에 빠진 라틸은 자신에게 사랑을 속삭이던 하이신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라틸. 그런 라틸에게 유모는 사절단이 은밀히 보낸 익명의 편지를 건넵니다. 하이신스가 라틸에게 직접 카리센으로 와달라 요청하는 편지였죠. 결국 라틸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 직접 하이신스의 결혼 축하 사절단의 대표로서 카리센으로 향합니다. 언젠간 카리센에 올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런 형태일 줄이야. 하이신스의 신부가 될 사람의 선물을 고르고 그의 결혼식을 준비한 라틸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비참했죠. 라틸, 보고 싶었어. 단숨에 라틸을 끌어안는 하이신스. 그런 하이신스를 끌어안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 라틸은 그를 밀쳐냅니다. 지금부터 5분. 설명해. 나더러 왜 와달라고 한 건지. 하이신스는 라틸의 완강한 어조에 당황하나 그도 내심 이런 그녀의 태도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반란을 누르기 위해 다가 공작의 힘이 필요했던 하이신스는 그를 회유하려 했고 다가 공작은 하이신스에게 자신의 외동딸 아이니를 황후로 맞아줄 것을 역으로 제안한 것이었죠. 라틸은 자신에게 사과하는 하이신스의 발을 있는 힘껏 밟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우선으로 생각할 테니 더 이상 그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하는 라틸. 그런 라틸에게 하이신스는 그녀와 이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사랑해. 5년만 기다려줘. 5년이면 다가 공작의 세를 꺾고 해움의 잔당을 쳐낼 수 있어. 정략적으로 들이는 후궁과 황후인 아이니와도 절대로 합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5년 후엔 그들을 전부 다 내보내겠다고 말하는 하이신스의 말에 라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변합니다. 하이신스를 홀로 남겨두고 자신의 방에 돌아와 생각에 잠겨있는 라틸에게 아이니 영애가 찾아옵니다. 사적인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사절단의 대표로서 그녀를 맞이하는 라틸. 아이니의 여유로운 미소와 부드러운 감촉에 손을 잡으며 라틸은 생각합니다. 이런 여자와 살면서 5년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아이니는 이미 라틸과 하이신스가 나눈 대화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듯 단도직입적으로 라틸에게 말합니다. 5년 후에도 절대 폐하와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폐하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버리겠다는 남자와 누가 결혼하고 싶을까? 파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하이신스에게 아무런 상처도 못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는 아이니. 유감이라고 말하는 라틸에게 아이니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의 단골 친구인 술을 두고 갑니다. 생각보다 독한 술이었는지 라틸은 금세 취기가 오르죠. 이 세상 남자는 하이신스 외에 많다며 자조하는 그녀의 앞에 은발머리의 미청년이 등장합니다. 꿈이라 생각하고 그에게 손을 뻗은 라틸은 그만 그를 하이신스로 착각하여 사랑 고백을 해버리고 마는데요. 정신을 차리자 보이는 건 은발의 미청년과 함께 누워있는 자신. 필름이 끊겨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사절단 대표로 온 황녀가 술에 취해 추태를 보였다는 소문이 날까 두려웠던 라틸은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은발의 남자와 다시 마주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며 결혼식 행사에 참여하는데요. 라틸은 그곳에서 가장 상석에 앉아있는 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남자의 이름은 클라인 아베시너 카리센. 카리센의 황자로 하이신스의 이복 동생이었죠. 라틸은 자신이 추태를 부린 대상이 황족인 것도 모자라 하이신스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더욱 패닉에 빠지고 자신에게 다가온 클라인을 일단 모르는 척하고 보는데요. 클라인과의 팽팽한 대화를 통해 라틸은 그가 어젯밤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척 난처해합니다. 다행히도 곧 결혼식이 시작됐고 클라인은 나중을 기약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죠. 황녀님, 정말로 저 황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평소답지 않은 라틸의 태도에 라틸의 오빠 레안의 친구인 기사단장 서넛이 짓궂게 묻자 라틸은 그럴 리가 라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이신스와 아이니의 경건한 결혼식이 시작되고 여기서 참지 못하면 100년간 망신이라는 서넛의 말에 라틸은 주먹을 꽉 쥐며 어떻게든 그 모습을 참고 넘깁니다. 결혼 선물도 전했고 자리도 채웠고 결혼식 내내 박수도 열심히 쳐줬어. 이 정도면 전 여자친구로서는 할 만큼 해준 거 아닌가? 분노가 머리까지 솟은 라틸이었지만 개인사와 나란 일은 별개였죠. 바로 떠나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라틸은 다음날 아침 하이신스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이신스는 라틸에게 5년만 기다려달라 애원하지만 라틸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황녀인 라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황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후궁을 들이는 것임을, 처음으로 사랑했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의 결혼을 라틸은 매번 지켜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넌 그럴 수 있어? 하이신스? 질문과 동시에 라틸은 그의 대답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질문할 테니 그때 대답하라고 말하고는 타리움으로 돌아갑니다. 시련의 아픔과 여독을 풀 새도 없이 또 다른 소식이 라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틸의 오빠인 레안이 대현자가 되기 위해 황태자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는 것이었는데요. 황위를 계승할 최우선 자격은 황후 소생이 황제에게 있지만 그 다음의 경우 황후 소생의 딸보다는 후궁 소생의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 적이 더 많았죠. 후궁 아낙차 쇼버의 아들이자 라틸의 이복 오빠인 트라틀라 타리움 황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다 라틸, 네가 황태녀가 될 거다. 황태자 자리에서 물러나며 라틸을 황태녀로 추천한 레안.
덕분에 레안을 지지하던 이들도 순순히 수긍은 했지만 레안과 달리 라틸은 황녀의 신분, 분명 틀라 황자와 안악차 후궁을 따르는 이들의 반대는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라틸은 손에 들어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황태니어 수업에 더욱 매진합니다. 황태니어의 자리에 오른 지 어느덧 2년. 폐하께서 암살을 당하셨습니다. 라틸이 궁을 비운 사이 벌어진 참사. 틀라 왕자가 궁을 사병으로 장악한 후 라틸을 잡으려 한다는 소식에 라틸은 급히 몸을 피하고 서넛을 통해 틀라가 아버지의 시신을 이용해 친형제파의 움직임을 묻고 유언을 조작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더 지체했다가는 영주와 고위 귀족들을 불러 충성맹세를 받으려 할 수도 있는 상황. 타리움 제국에서 가장 세력이 큰 아트락시 공작은 라틸과 틀라 둘 사이에서 누구를 지지할지 갈팡질팡하지만 지금 라틸을 돕는다면 후에 자신의 아들 라나문을 국소로 만들 수 있다는 부인의 말에 재빨리 라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에 힘을 얻은 라틸은 상인들을 통해 틀라 왕자가 황태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제로 황위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며 황태녀는 충분한 무력을 갖췄음에도 국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흘리도록 지시하고 전국적으로 누가 황위에 올라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지도 어느덧 반년. 라틸과 틀라는 세 차례의 전투를 거치며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다른 나라를 이용해야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웃 나라에 강력한 군주가 들어서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죠. 라틸의 황태녀 교육기관은 불과 2년. 유약한 군주 이미지를 자초한 라틸의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마침내 황궁에 입성하여 틀라 황제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 황제는 인자하기 마련이라며 처벌은 감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틀라의 생각과는 다르게 라틸은 틀라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이를 시작으로 라틸은 아버지의 시신을 숨기고 라틸에게 칼을 들이민 사람 모두를 처형시키거나 신분을 강등시켜 버리죠. 황녀님은 패왕의 자질을 지니고 계십니다. 황녀님께서 집권하시게 된다면 많은 피가 흐르겠지만 타리움 제국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의 예언대로 화이력 517년 봄 19대 황제인 라트라실 발레르타인 타리움은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대관식을 마친 날 저녁에 이뤄진 첫 번째 어전회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의 자리에서 불쑥 국서에 관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황후와 후궁을 열어두고 후계자를 낳을 수 있었던 선왕제들과는 달리 여황제는 한 명의 국서밖에 드릴 수 없다는 신하들의 말에 라틸은 피식 웃으며 경들의 말이 옳아. 황가의 안정은 탄탄한 후계자들에게서 오는 법. 그래서 우선 후궁을 드릴까 해. 일단은 한 5 정도? 라틸의 말에 대신들은 난색을 표하고 황후가 하나면 외적 세력이 지나치게 힘을 키우니 균형을 위해서라도 후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대신들의 말을 그대로 언급하는 라틸에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죠. 너무 침울해들 마시오. 내가 후궁을 열어두어야 경들이 황제 며느리를 둘 가능성 또한 늘어나지 않겠소? 이 말에 아트락시 공작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맙니다. 여황제 최초 하렘을 선포하는 라틸.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하렘의 남자들 줄거리 리뷰 2부에서 들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